다시 바뀌었어요. 아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맨 왼쪽 동들. 최근에 도로도 파였잖아요. 그 싱크홀이라고 하나? 네. 안녕하세요. BDS 에이전시 김민기입니다. 오늘은 명지 포스코 더샵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명지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명지에서 최고의 아파트 기승전 포스코죠. 아, 네. 뭐 명지 국제 신도시 내에 유일한 일군 브랜드 대단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죠. 그럼 오늘 명지 포스코 더샵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명지 포스코 더샵 정식 명칭은 명지 포스코 더샵 퍼스트월드입니다. 건설사는 포스코 건설이고요. 분양일은 2017년 9월입니다. 그때 당시 경쟁률이 상당했죠. 네, 한 400대 1 정도 나왔고요. 400대 1이요? 네. 제일 좋은 라인 말씀. 네, 제일 좋은 선호 라인이 그랬고요. 입주일이 이제 내년 2020년 8월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000세대 대단지죠. 오피스텔까지 포함한 3,000세대 조금 넘어가요. 그리고 충수는 이제 3단지 아래쪽에 있는 3단지가 34층 그리고 위쪽에 있는 2단지가 30층 좀 고층이죠. 그리고 입지로 말씀드리고 같으면은 포스코 더샵이 참 다 좋은데 초등학교가 지금 조금 멀어요. 현재는 교영사랑으로 단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예비지 쪽에 보시면은 명지 5초가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또 가까울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군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바로 옆에 영국 대학교, 랭커스터 랭커스터 대학교라고 대학교 지금 아직까지 뭔가 특정한 어떤 일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K10이라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과정을 진행하는 국제학교가 지금 설계 공모 중이에요. 거의 이제 착공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법원 검찰청이 또 옆에 있어서 또 유동 인구가 있어서 상권도 조금 더 빨리 발달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통으로 보면은 이제 도시철도 지하철이냐 경전철이냐 말이 많은데 경전철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지하철로 하게 되면은 이제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제 요 위치에 3단지 303동하고 제일 가깝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로얄동이 그래서 303동, 301동, 302동, 303동이죠. 로얄동에 속한다 보시면 되고요. 버스 종량도 당연히 3,000세대다 보니까 사실 3,000세대면 상당히 많은 세대수예요. 버스 노선을 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바뀌죠. 네, 당연히 바뀌고 인구가 집중된 곳으로 교통이나 또 상권이나 인프라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다 보시면 되고 상권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래쪽에 이제 중심 상업지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지금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영화관 CGV 네. 그다음에 키즈 카페도 있고 학원, 네. 병원 이런 게 또 계획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예, 아파트 준공에 좀 맞춰서 개발하려고 아직까지 안 짓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중공단 상납 빌딩들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네. 사실은 조금 공실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명지 텅텅 비고 횡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3,000세대가 내년에 바로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3,000세대면 인구가 1,000세대당 3,000명 정도 다 봐요. 기본적으로 한 9,000명 정도 되겠다, 그죠? 네, 10,000명 가까이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 지금 밑에 한 3동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12,000명 정도가 이쪽에 풀릴 것이다, 인구가. 그리고 이편한 세상 삼정 그린과 더 베스트도 상권 형성되면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합병원 부지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신도시는 원래 좀 늦는데 빨리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직 안 짓고 있는 요 상업지들은 포스코를 입주를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비어진 땅들도 요즘에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성이 좀 없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지만 포스코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건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보시면 돼요. 네. 단지 배치도를 좀 볼게요. 네. 이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V자 라인입니다. 남동하고 남서 방향으로 V자 라인이고 먼저 40평대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쪽에 보시면은 204동부터 아래쪽으로 303동까지 남서양 2개 라인이 다 40평, 46평이에요. 뭐를 의미할까요? 대형 평수들은 제일 좋은 조망을 줬다. 그렇죠. 뭐 그런. 항상 뭐 네. 어느 단지나 가장 조망을 가지는 단지 대형 평수를 줍니다. 네. 그래서 남서양 낙동강 강조망을 바라볼 수 있다 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또 모두가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뭐 3,000세대 대단지라 하지만은 각 평형에 따라서 한 200개씩 밖에 안 돼요. 200개씩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조망권 라인은 또 20층 이상으로만 또 조망권이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34평. 조금 진한 파란색이 있죠. 대부분 34평이네요. 그렇죠. 제일 많아요. 연한 파란색은 또 34평 B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A타입은 타워형, 그리고 B타입은 판상형.
다시 바뀌었어요. 그렇네. A타입은 판상형, 네. 그리고 B타입은 타워형.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34평이 두 개 타입이 있습니다. 뭐 판상형 다들 잘 아시지만은 방이 이렇게 방, 거실, 방하고 그다음 알파룸이 또 있어요. 주방 내에 또 주방창이 있죠. 통풍에도 상당히 유리한 아주 예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B타입은 타워형 구조인데 좀 많이 개선이 된 타워형 구조예요. 어떤 네, 이제 주방이 쪽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죠. 주방이 네. 들어가 있어서 좀 원래 타워형보다는 분리성을 더 강조시켰고, 주방 창도 좀 크게 빼가지고 환기에도 더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구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 거실 뒤쪽으로 방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209동하고 211동하고 같은 34평이긴 한데 보고 있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튀어나와 있는 게. 그렇죠. 이제 동마다 도망을 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211동 같은 경우는 남서향 쪽으로 빼도 괜찮지만 남동향이 조금 더 채광이 좀 좋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남동향으로 이렇게 빼놨고요. 209동 같은 남서향, 208동 같은 남동향 엇갈리게 서로 배치를 해놨어요. 32평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대피 공간이 이제 어디 쪽으로 붙었냐, 도면이 조금 달라졌다 해가지고 A, B로 나눈 것 같아요. 거의 같다 보시면 되고, 32평형은 끝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작은 방들이 북향을 좀 향한다 해서 프리미엄 시세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워형이다 보니까 큰 방하고 거실만 남동 아니면 남서 방향을 택하고 있고, 앞동임은 조망이 유리해서 나쁘진 않아요. 프리미엄이 좀 싸니까 싸게 조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301동, 뭐 302동 이런 것들은 거실 조망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301, 2동 그리고 309동, 307동 이쪽에 이제 붙어있는 32평 고층들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금액이 조금 싸면서 조망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거래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장 이제 시세가 궁금하겠죠, 그죠? 네이버에 또 나와 있는 매물도 확인하시겠지만은 너무 동도 많고 타입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평형별, 동별, 그리고 타입 조망별, 그리고 트임이 좋은 쪽 그렇게 네. 좀 분별을 해서 네. 시세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가장 문의가 많고 매물도 없는 40평대 네. 시세부터 한번 볼게요. 46평이 있고요. 네. 40평이 있는데 46평은 이제 다 조망 라인이다. 몇 층부터 조망 라인이냐면 한 20층부터 조망 라인이에요. 왜 20층까지? 앞에 네. 아무것도 없잖아. 앞에는 지금 이제 예정지로 돼 있죠. 아, 대학교도 네. 그렇고, 그리고 종합병원도 그렇고, 우리 양산 신도시에 보게 되면은 부산대학병원도 네. 한 6층 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층고가 좀 높아서 아파트 층수로는 한 10층에서 한 15층 사이 네네. 보면 되고요. 해운대 자동 신도시 백병원 거기 보시면은 그것도 아파트 층수로는 한 15층 정도 올라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상에서는 최고 층수가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층 이상부터가 확실한 조망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뭐 안 지어져서 예측은 안 가겠지만 20층 이상이면 확실한 거고 네. 그 밑에도 조망이 나올 가능성도 그렇죠. 상당히 높겠네요. 그렇죠. 앞쪽 건물이 학교는 아무래도 조금 낮게 지어질 거고, 병원은 아마 15층에서 한 20층 사이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46평은 일단 가장 로얄동은 네. 303동이에요. 지하철에 가까워서 지하철도 그렇죠? 가깝고 네. 상권도 편리하고, 네. 그리고 앞동이지만은 앞동 앞에 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네. 동이 없다 보니까 304동 뒷동보다는 앞동이 네. 트임이 더 좋겠다. 같은 조망이라 하더라도 물론 다 조망이 나오지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303동이 이제 가장 로얄동인데, 지금 20층 이상으로 네. 1억 3천 이하 매물이 없어요. 아. 네, 1억 3천 이상이다 보시면 돼요. 프리미엄이 1억 3천. 그렇죠. 네. 근데 1억 3천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분양가가 4억 5천 정도. 그래서 4억 5천에서 1억 3천 정도 잡으면은 5억 8천 정도가 45평의 조망권을 가진 거다. 시세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어때요? 좀 비싸 보여요? 아니면 비싸지 않아 보여요? 글쎄요, 저는 다른 부도심의 가격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평수의 그 가격이면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이 평수의 그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조망, 바다 조망을 가지잖아요. 아. 해안가 라인은 조망권이 한 1억 정도씩은 딱 차이가 나요. 근데 명지는 바다 보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망권 가격이 한 5천 정도 차이 나요. 그럼 5천 빼면은 실제로 한 5억 2천 선이다라고, 2, 3천 정도 선이다 보실 수 있겠죠. 지금 가장 저렴한 저층은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6천 이상이에요. 한 7천만 원? 네, 그 정도가 지금 차이 나는데 그게 이제 제일 꼭대기 204동 이런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204동도 로얄이면 로얄동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 예비지가 개발되었을 때는 204동도 위치가 상당히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이쪽 위에 국회도서관이라든지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204동도 가격이 좀 있는. 그러면은 305동 뭐 이런 거에 좀 저층일 때 비가 한 6천 정도. 6천 정도. 아무리 저층이라도 프리미엄은 6천 이상 보시면 됩니다. 지금 40평 역시 모두 조망이고요. 지금 고층이 1억 이상, 저층은 또 6천 이상이에요. 오늘 제가 매물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오늘 현재 시점에서 실제 거래된 것은 303동에 30층 이상 1억 3천 찍었습니다. 벌써 실거래가로 지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4평이 이제 가장 선호도 많고요. 가장 많은 세대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변별력이 많아요. 301동, 302동, 303동 그리고 2단지에서는 앞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11동, 201동 앞동이라서 다 선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301동 17층 이하로는 앞쪽에 지금 상가 건물들이 있어요. 아, 네. 가리구나. 상가 건물에 또 받치는 것도 받치지만은 상가 건물 뒤쪽으로도 창이 나와 있잖아요. 아, 네. 서로 마주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1조는 좋을 수 있지만은 사생활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다. 또 211동도 마찬가지예요. 201동, 211동도 맨 앞동은 밑에 보시면 오피스 빌딩이 있고 신라스테이가 있잖아요. 아, 3단지 뒤쪽에 씌워지고 있구나. 3단지 메인 위쪽으로 오피스 빌딩이 두 개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신라스테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1동, 211동도 상가 건물들이랑 좀 거실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빌딩이나 실라스테이나 거의 한 아파트 높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층수는 25층, 23층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데 네네. 층고가 상가가 높다 보니까 한 30층, 34층까지 올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기 때문에 206동 이렇게 보이죠? 206동부터 301동까지 남동향 방향 이게 막힘없이 트임이 쭉 좋은 방향들이겠죠. 오른쪽은 현재 뭐가 있죠? 오른쪽으로 이제 백화점 부지가 있는데 저 멀리로 했을 때는 다대포 앞쪽 바닷가가 네. 월숙도 쪽 그쪽 라인이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301동부터 206동까지 오른쪽으로 마킹을 트여 있죠. 그죠?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한 5층 넘어가 돼요. 여기는요. 어, 남동향 네. 방향은 왜냐면 여기 앞에 대방 DMCT랑 아. 오피스텔이 한 3동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 다 층수가 20층인데 상가랑 같이 붙어 있는 주상복합형 오피스텔이다 네. 보니까 아파트 층수로는 한 23층까지도 올라오겠다 해서 바다 전망이 좀 튀려면 이제 25층 이상 25층 이상이 지금 1억 이하로는 매물이 없고요. 호가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것도 9,500, 1억 그렇게 24층도 1억에 거래됐고요. 네네. 그 정도가 시세다 보시면 되고요. 남동향은 대방 게임 거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영향이 있네요. 네. 왜냐면은 네네. 대방 DMCT가 좀 많이 커요. 2,800세대나 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조금 병풍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걔네들? 25층이 넘어가야 이제 시원한 막힘 없는 조망을 좀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네. 지금 중저층부가 있겠죠. 그러면 중저층부 트임 쪽도 지금 호가가 6천 이하가 없어요. 이제 34평 중에서 판상형 기준으로 제일 싼 것도 지금 한 3천 이상. 그 이하 매물 자체가 없어요. 3천이라고 하시는 것들은 이제 안쪽에 끼어 있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3천. 앞쪽은 조금 더 낮아요. 아, 아무래도- 오히려 더 낫겠네요. 그렇죠. 맨 앞. 상가 앞을 보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신 이제 고객님들은 이제 중간동을 이제 택하시는데 중간동에 보시면은 남동이 있고 남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평면상으로는 네네. 이게 사실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들어온 영상도 있지만은 얼마나 답답할 것이냐. 요것은 네. 올라가 봐야 아는데 네네. 그래도 그림으로도 예측을 좀 하자면 저는 이제 그런 예측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 예, 정말 진짜 세밀하게 예측을 많이 했는데 도망이 나와요? 어차피 다 막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남동향 방향에 동간 간격이 있죠. 301동, 309동, 300 맨 오른쪽에 있는 동간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보이신다, 그죠? 근데 308동에서 301동을 바라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한 60m에서 한 70m 정도 나와요.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트임감 있는 것을 선호하니까 실제로 남동향 방향은 좀 좁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네. 2단지도 마찬가지 남동향 방향이 이 정도 나온다. 그게 반해서 남서향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똑같은 각도인데도 상당히 조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다,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맨 왼쪽 동들 303동부터 204동까지가 대형 평수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날개 쪽이 대형 평수는 2개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더 넓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여기는 6호까지인데 여기는 4호까지만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동 자체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서향이 이 사이 조망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이 308동 남서향, 308동에 3호, 4호 라인, 그리고 306동에 보시면은 3, 4, 5호 라인까지 트임이 좋죠. 그럼 20층 이상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강조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트임이 좋습니다. 드론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세대 내부에서 밖으로 볼 때가 훨씬 더 트임감이 좋아요. 빨리 입주 점검 날 얼마나 트임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이제 내년이죠. 그리고 중간동은 일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한 20층 이상에는 일조 부분은 좀 문제가 없겠다. 20층 이하로는 좀 일조가 조금 받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시세는 남동하고 남서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20층 이상으로는 물건이 좀 귀해요.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좀 폭발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매물이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한 4,500에서 한 5,000원 정도 하던 매물들이 지금 다 거래가 되고 지금 프리미엄이 한 6,000에서 한 7,000 거래되는 것들도 지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층도 있겠죠. 중간에 쪽에 저층도 보면은 3,000 이하 매물이 없다. 프리미엄이. 그러면은 34평 21층 이상 세대들은 분양가가 확장비 포함해가지고 3억 4천 정도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계산하신다고. 그러면 중간동 비조망 라인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합산이 한 3억 9천 정도 되죠. 프리미엄 5천 6천 생각하면 3억 9천에서 한 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중도금 후불제 유의자가 1,200만 원 정도 합치면은 지금 이미 한 4억 넘었다. 조망권 있는 것은 한 4억 5천 정도, 그리고 조망권 없는 비조망 라인은 21층 이상 4억 정도, 그 정도가 시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층이 좀 내려가면은 시세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84B 34평 B 타입도 보시면은 바깥쪽 라인이 조금 더 선호되겠다, 그죠? 똑같은 조망 라인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환상형 A 타입보다 한 2천 정도 차이네요. 1억 정도면은 84B면 지금 한 8천 정도 실제로 거래됐습니다. 7천, 8천 정도의 25층 이상 매물들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6동부터 301동까지 오른쪽 날개 라인들이 좀 인기가 있고요. 302도 당연히 앞동에 지금 다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 트임 라인 쪽에서는 비조망 트임, 그러니까 중저층에 있는 트임 라인이 지금 6천 이상이다 보니까 요거는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된다. 분양가는 비슷했나요? 324A랑 B랑? 분양가 차이도 34평 B 타입하고 34평 A 타입하고 한 1,200 정도 차이 나요. 분양가도 1,200 싸고 프리미엄도 한 2,000 싸니까 한 3,200 정도 싸게 갈 수 있다. 근데 타워형이라고 정말 인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2평이 있어요. 근데 평수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작은 방이 또 맨 끝에 붙어 있어가지고 북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조적인 부분도 작은 방이 조금 약하다. 분양가가 또 그렇게 쌌냐? 또 싸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좀 많이 싼데 34평 A 타입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4천 정도 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프리미엄 1억이면은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 매물도 있어요. 지금 프리미엄이 네, 근데 7천까지는 아직까지는 거래된 게 없었고요. 호가로는 7천 정도 있는데 그 정도 한 6천 정도가 좀 비슷하지 않나 보이고요. 층이 내려가면은 당연하게도 2천대 매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동에도 32평이 있겠다, 그죠? 이건 좀 1,000만 원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샵 퍼스트 월드 같은 경우에는 34A가 가장 많은 세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도 제일 많네요. 그렇죠. 사실 명지 국제 신도시의 퍼스트 더샵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3,000세대. 그래서 이제 입주장 때쯤이 되면은 무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못 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걸 이제 항상 입주장 때 오르는 장이 있고요. 입주장 때 또 내리는 장이 있어요. 이제 브랜드가 아무리 좋아도 입지가 좋지 않으면은 입주장 때 좀 더 빠집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 어떻게 또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생깁니다.
생기거든요. 네. 예를 들면 포스코 더샵이 입주장 때 명지 국제신도시 2단계가 분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신규 단지가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뺏길 수가 있는데, 근데 물건은 계속 없어져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피 무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제 구축 시장까지 같이 봤을 때는 아직도 또 내리는 데는 내려요. 네. 구축들은 아직도 거래가 안 돼서 조금 더 내리고 하락세는 좀 더 있는데, 네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자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실입주자들은 구축을 선택을 하지 않고 신축을 또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입주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 2년 동안 물건이 나오지 않겠다. 그런 면에서 세대수가 상당히 많지만 포스코 더샵도 시세가 좀 더 내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명재 국제 신도시가 너무 큰 신규 대도시기도 하고 네. 참 이슈가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도로도 파였잖아요. 그 싱크홀이라고 하나?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터지는 바람에 이게 안 그래도 낙동강하고 또 이쪽에 이렇게 연약 지반인데 괜찮느냐? 아파트는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연약 지반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매립지인 오션시티 쪽에서 더 발생이 돼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근데 왜 국제에서 갑자기 싱크홀? 국제신도시는 실제로 매립지도 아니고 네. 이제 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류다 보니까 네. 모래층이 좀 두텁다 해가지고 기초로 봤을 때 좀 약하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은 그 면 때문에 아파트 공사 기간이 조금 더 늘어진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하 공사할 때 좀 네. 기초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한 거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싱크홀이 발생된 경위도 어떤 건축물의 어떤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싱크홀이 발생된 게 아니라 상하수도 배관이 있어요. 그 배관이 이제 좀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계속 새다 보니까 토사를 물이 이제 쓸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좀 이제 홀이 발생된 거죠. 이제 그 현장은 또 이제 포스코나 우리 주거단지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상업시네요. 네, 상업지 요 도로 부분이에요. 사실 도로는 그렇게 하중을 계산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방 1차, 호반 1차 여기 기존 구축 명지 국제신도시 1단계에서는 지반 치마에 따른 건축물의 어떤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때까지 발생하는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기초는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해서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하단 녹선선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근데 이 강서선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국제신도시를 뚫고 지나가는데 판단할 얘기도 없고 대체 언제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강사선 트램은 네. 저 위에 대저역에서 쭉 내려오는 지상으로 다니는 트램.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기상철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 트램의 어떤 그 발상 자체가 에코델타 시티예요. 네, 에코델타 시티의 교통을 해결해주기 위한 어떤 교통수단인데 사실 에코델타 시티가 내년에 첫 분양이 이제 들어가죠. 이제 우미린이라는 아파트가 네네네. 내년 봄에 분양이 들어갈 건데 이제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 조금 정도 될 때 트램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건데 부산 도시철도 계획상에만 봤을 때는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민할 수는 있는 질문이긴 한데 조금 예. 신공항 그거는 하지 말까요? 그 부분은 이제 네. 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명지 국제신도시의 운명이 신공항의 여부에도 맞습니다. 많은 신공항이 가덕도로 정해졌을 때는 그만한 호재가 있지만 김해 공항이 확장됐을 때도 또 그런 이권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섣불리 언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2단지하고 3단지 사이에 건물이 3개 정도가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2단지 앞부분은 뭐 가린다 얘기하셨는데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뭐 사무실 용도 물론 다른 용도로도 또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상업용 오피스 빌딩으로 2동이 지금 건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강조막 쪽으로는 신라스테이가 호텔이 지금 건축 중에 있죠. 신라스테이는 산업단지에 바이어들 있죠. 외국에서 이제 바이어가 오면 어떻게 식사 대접이라든지 숙식을 해결할 호텔이 없는 거예요. 강서구 쪽에는 서부산 쪽에 이제 특급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지닌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신라스테이가 올라오면은 뷔페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웨딩, 뭐 돌잔치도 당연히 하겠다, 그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법원 검찰청에 또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신라스테이 특식을 또 해결하실 수 있다.
네, 오늘 소장님 방송 너무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포스코가 빨리 씌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또 우미린 분양권 분석하는 방송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죠. 우미리는 이제 전국구니까.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부산시내에 있는 분양권 방송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